네, G20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가 자유무역을 강조한 지 채 이틀도 되지 않아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내놓으면서 한일 간 경제 전쟁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처음으로 한일 경제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현 상황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하죠. 김대우의 경제 읽기, 오늘도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저희가 얘기 나눌 주제 안혜경 앵커가 정리하겠습니다. 네, 경제 읽기 브리핑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유롭고 공정하며 차별 없는 무역. 지난달 G20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들어간 문구입니다. 일본 아베 총리가 의장으로서 직접 전 세계에 밝히기도 했죠. 하지만 일본 정부는 G20을 마치자마자 한국을 겨냥한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틀 만에 이를 뒤집어 버립니다. 자, 오늘 경제 읽기에서는 어제 이어서 일본의 경제 보복을 다뤄볼 텐데요. 세계를 향해서는 자유무역을 부르짖고 그 직후 특정 국가를 상대로 전례 없는 수출 제한 조치에 나선 일본. 이처럼 이율 배반적인 아베 총리의 대응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도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통상 규칙의 자의적 운용이다. 한국 기업의 탈일본 현상이 우려된다. 일본 언론의 보도 내용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한국 기업들이 반도체 소재를 수급할 대체 국가를 확보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일본 기업에 돌아오는 부작용이 크다는 겁니다. 자, 여기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요. 2010년이죠. 센가쿠 열도 중국령 갸오이다오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입니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중단에 맞서서 일본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를 했고요. 일본 제조사들은 히토류를 대체할 소재를 개발하거나 새 조달처를 찾으면서 중국 의존도를 낮춰왔습니다. 아베 총리는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 조치가 WTO 규칙에 맞다, 자유무역과 관계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가 간의 신뢰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이는 아베 총리 스스로 수출 제한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라는 것, 즉 경제 보복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일본 아베 총리의 이율 배반적인 행보라는 지적, 저희가 브리핑을 통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이 배경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가 간단하게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속속들이 새로운 내용들도 좀 추가가 된 게 있고 해서 정치와 경제를 현재 연관시킨 것은 사실 일본 정부가 지금 먼저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대한 해석은 단순히 강제징용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 사태가 흘러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해서 정말 진짜 이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일단? 이 근본적으로 이 정치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지만은 예. 현재 지금 이 일본 아베 입장에서는 예. 자, 자신들이 지난 세기에 아시아를 식민지로 점거했던 예. 이 사건에 대해서 한국이 물고 늘어지는 것을 이번 기회에는 좀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좀 기저에 깔려 있어요. 우리를 속국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겁니까? 속국으로 생각한다기보다도 과거의 일본 제국주의의 그 행태, 예. 나라를 단순히 점거했다는 것에 넘어서서 예. 이를테면 정신대해서 우리 여인들을 탄압했다든지 또는 선량한 사람들을 잡아가서 그 사람들을 이 징용으로 써서 이 일본이 극악무도한 행동을 했다라는 사실을 이제는 좀 차단하고 싶은 예. 그런 것이 이제 일본 우익들의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예. 것이고요. 단기적으로는 바로 이 징용 문제를 일본이 여기서 양보하면 일본 예. 시각에서 볼 때는 양보하면 끝없이 한국에 물려 들어간다. 이런 면에서 이번 기회에 한번 본때를 보여주자. 더더군다나 어제도 말씀 올린 대로 1965년에 예. 일본이 한국을 향해서 돈을 다 갚았다라는 사실을 예. 강조함으로써 예. 그게 사실 허구인 주장이라는 반론이 많습니다만은 그걸 강조하면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임무를 다 했다. 그런데 자꾸 한국이 문제를 터집을 잡고 있으니까 예. 이번 기회에는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그런 일본 우익들의 생각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일본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뭐 실리만 봤을 때도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명분으로 따져봐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시선도 있어서요. 이런 시선은 이제 박사께서 보시기엔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어저께 우리 시간으로 일본하고 우리가 지금 시간이 같습니다만 오전 10시에 저 수입 수출 규제 조치를 공식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나오는 일본 언론들을 쭉 이렇게 관찰을 해 보니까요. 아베 정부가 잘했다, 시원하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터놓고 얘기하는 언론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일본 정부가 좀 성급하다, 오히려 전략적 실수를 했다. 이런 지적이 많거든요. 특히 주목되는 것이 저는 니혼 게이자의 보도라고 봅니다. 니혼 게이자에 하면 이제 일본에서 사실 하나밖에 없는 경제지고 상당히 영향력이 높아요. 우리나라는 경제지들이 많지만은 일본 경제신문의 이 독점적 주의가 워낙 세기 때문에 이 일본 경제계를 대변하는 신문은 바로 니혼 게이자라고 볼 수 있어요. 산케이라는 신문, 이 사건을 최초로 보도했던 이 산케이라는 신문은 과거에 경제지를 하다가 니케이에 져서 실패하고 종합지로 돌아선 지가 오래된 회사고 상당히 거구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일본 경제신문은 보수적이지만 그런대로 좀 중도 보수가 아닌가 이런 지적을 받아왔는데 저 니혼 게이자에서는 사설을 통해서 아주 일본 아베 정부를 맹렬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가 일본 아베 정부가 이번 조치를 잘못했다고 비난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명분이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일본 기업을 해야 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일본에게 자 지금 수출을 하지 않게 되면 그 부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반도체나 이 플랫폼 이것에 소재 부품을 만들어내는 일본 기업들의 당장 매출이 떨어질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다. 한국으로부터 부품 공급이 안 되면 일본 전자산업이 망할 수 있다. 이런 우둔한 짓을 왜 하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또 하나 마이니치 같은 데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자, 그동안에 한국에서 이 소재 부품을 개발할 능력이 없어서 이거를 개발을 못한 것은 아니다. 개발할 수도 있는데 그동안에 문제 인식 전환이 없었고 돈이 좀 더 든다는 이유로 한국이 이 중요한 소재 부품을 개발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아베 정부가 이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을 하면서 한국 내에서 이제 탈일본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일본 엑스더스 하는 그런 것을 본격적으로 심어줬다. 결국은 일본 경제의 패배로 갈 수 있다. 다분히 일본 국익을 위한 그 관점에서 볼 때 아베 정부의 이번 조처가 실착을 한 것이 배착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현재 분위기는 저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 국제적인 분위기는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전 세계 분위기도 지금 그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비우호적이에요. 가장 먼저 이 일본을 향해서 난타를 날렸던 언론은 역시 중국의 환치우시바오라는 환구시보예요. 인민일보 자매지고 사실 중국 공산당에서 하는 건데요. 운영하고 있는 언론사인데 일본을 향해서 미국에게 참 나쁜 것을 배워서 무역 제재 노름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강타를 날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데는 스스로의 사설 같은 거는 쓰지는 않았으면 전문가를 인용해서 일본의 이러한 전략은 가뜩이나 어려운 세계 경제를 같이 공도 동망케 하는 그런 무책임한 행위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대목은 일본이 이번에 수출 규제를 하는데 이유가 명분의 안보 문제를 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미일 주축으로 한 미국의 안보 전략에도 큰 타격을 줄 수가 있고 이번 조처로 인해서 승자는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한국도 일본도 또 미국도 다 피해자고 오로지 중국만이 승자가 될 것이다. 이런 지금 국제적으로 비난의 여론이 높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국 정부가 지금 굉장히 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크게 정폭은 되지 않고 찾아봐야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정부의 좀 대책도 좀 본격적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까지 뭐 추가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제 밝힌 게 없기 때문에 당장은 WTO 제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뭐 물론 이제 WTO 제소라는 것도 일본 정부가 이런 노선을 정할 때 아마 예상을 했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반응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조치가 무엇이 있느냐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미중 무역 갈등에서 배웠듯이 미국이 예를 들면 관세를 걸고 화해를 걸었을 때 중국이 이제 즉각 대응을 했죠. 중국이 즉각적으로 자신들이 니네 이렇게 나오면 예. 우리 이거 니네한테 안 줄 거야. 니네도 이거 없으면 맞습니다. 힘들 걸. 예. 이런 식으로 어떤 균형이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이제 일본에서는 이 반도체 소재를 걸었으니까 예. 그럼 우리도 대한민국에 이런 어떤 수출품이 있는데 니네 이거 없으면 힘들 걸 하는 그렇습니다. 분야가 있는가? 예. 약간 의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을 보면서 지금 최근에 들어서 미국이 조금 꼬리를 내리는 듯한 예. 오사카 회의에서 트럼프가 좀 양보하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중국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대응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무역 보복을 할 것이다, 경제 보복을 할 것이다는 얘기가 8개월 전부터 예측이 되어 왔던 것이고, 그랬다고 예. 하더라고요. 심지어 강경화 장관은 국회에서 일본이 조처를 취하면 우리도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말로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구두순이인 거예요. 예. 정작 조처를 취하니까 우리 정부는 회의만 했습니다. 예. 그리고 성윤모 장관이 WTO 제소를 할 것이라고 그러는데 예. WTO 제소가 결정적인 효력은 없어요. 그러나 당장에 제소를 해야 됩니다. 예. 제소를 해야 그게 국제적으로 적어도 여론 환기가 되고 예. 적어도 정당성 면에서는 한국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바로 이 대목이라고 보는데요. 자, 지금 일본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팔지 않겠다 예. 또는 사지 않겠다라는 조처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예. 정부가 당장에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소재 부품 산업의 예. 대일 의존도를 떨어뜨리기 위했다. 정관계 예. 또는 재계와 합동을 해서 예. 거기에 대해서 대대적인 국가 자금을 집어넣는다든지 예. 해서 일본 산업체가 볼 때 예. 이러다가 우리 시장 다 뺏기겠다라는 인식을 줘야 되는데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정부는 조금 좀 발 놓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예. 안타까운 생각이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추가적인 대책이 또 지금 강구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차후에 어떤 식으로든 이제 밝힐 수도 있는데 일각에서는 정부 차원의 대처는 오히려 예. 일본 정부를 자극할 뿐이고 아베 수상이 갖고 있는 어떤 내심 바라고 있는 갈등을 더 바라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정치적으로 자민당을 결속시키려고 하는 우익을 결속시키기 위한 어떤 목적일 수 있으니 정부 차원의 대응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시민 단체 대응이라든지 일본 불매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장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일본 내부의 어떤 전문가 인터뷰가 있었네요. 오늘 오전에. 그런 차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따라서 답습해서 또는 예. 그보다 더한 조치를 내놓게 되면 그것은 일본이 원하는 바일 수도 있죠. 예. 그럼 일본은 또 다른 무역 제재를 하게 되고 서로 커지면 결국은 한국보다는 일본의 경제 규모가 아직은 더 크기 때문에 한국의 타격이 더 클 수가 있어요. 근데 예. 제가 말씀드렸던 그렇게 원시적으로 1대1 대응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예. 자, 중국과 일본이 미국이 경쟁을 했을 때 중국이 노린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역구 또는 지지구인 농산물 업체라든지 제조업체를 정면으로 때렸단 말이죠.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승산 없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본 내에 예. 호의적인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제조업을 같이 끌어가자는 그런 어떤 국제적인 코스모폴리탄적인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과 연계하거나 또는 아베 지역구 쪽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예. 이런 어떤 좀 전략적인 사고가 있어야 될 것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 지금 이것이 일본 선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예. 물론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 이것은 우리가 좀 오판하고 있다고 봐요. 지금 이번 일본 참여연 선거가 예. 아베의 개인적인 지지율은 2%포인트 떨어졌지만은 예. 지금 52%를 여전히 고공행진입니다. 예. 그리고 현재 지금 이번 선거에서 아베가 질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이 모든 사건을 지금 선거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 판단착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은 이미 4월달, 5월달에 이미 확정돼 있던 거예요. 예. 타이밍만 보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자 일본이 이번 선거 끝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때까지 참아보자. 예. 이런
대책보다는 예. 일본이 취했을 때 우리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예. 중국처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이제 가능한 상황이냐? 왜냐하면 여유가 없다라는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소재에 대한 타격을 줬는데 과연 우리는 그거에 대한 대체제를 개발할 시간이 충분한지 아니면 실제 그런 소재 재고가 뭐 한 지금 60일 정도 남아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네. 그거 현실적으로 현재 우리 기업들이 버틸 만한 시간이 충분한지 그거에 대한 가능성은요? 그러니까 우선 WTO 제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예. 제소하는 구체적인 액션에 들어가야 됩니다. 나중에 철회라도 괜찮은 거예요. 예, 예. 그걸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부터가 좀 잘못됐다. 그다음에 이제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늦었지만은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히토류 지금 한 2달 정도의 분량이 있는데 예. 일본 히토류가 없다고 우리가 생산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본 히토류가 품질이 좀 좋지만은 예. 히토류가 아니라 일본의 저 반도체 부품이 말이죠. 그리고 생산 라인에 갑자기 부품을 바꾸게 되면 예. 우리나라의 이 공정률 예. 좀 그 정확한 율이 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국제 시장에 대체선을 개발을 해야 된다든지 예. 또는 지금 적어도 예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3개월 내지 6개월 이후에 일본의 이런 산업을 강타할 수 있는 예. 우리가 그쪽에서 우리한테 수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수출하지 않을 수 있다. 예. 특히 일본의 농산물 같은 것은 예. 우리가 지금 치고 들어갈 만하거든요. 예. 일본의 농산물을 한국에 수출하지 않았을 경우에 일본 타격이 상당히 큰 대목이 있어요. 예.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공세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정부의 그 추가적인 대책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조금 길게 했는데요. 지금 당장 일단 주어진 게 없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좀 전망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김대호의 경제일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